해외에서 중국 샨샤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샨샤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류에 있는 8개 소도시 30만 인구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고, 정확한 인명피해와 도시 상황은 언론 통제로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샨샤댐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류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신 대책도 없이 무대책으로 쏟아붓는 중국 당국입니다. 언론 통제를 피해 지역 주민들이 트위터에 쏟아내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지금 올라온 최신 트윗입니다. 7일 오후에 샨샤댐에서 2,500km 떨어진 하류 도시에서 홍수로 5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되었으며 전체 138만 명에게 긴급 피난 지시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하늘을 향한 어린아이의 원망이 안타깝네요. 샨샤댐이 방류를 시작하면서 시일구가 시작한 중국의 그 도시도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양쯔강 주변에 있는 한커우 공원의 변화 사진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공원에 있던 조형물이 차츰 잠기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샨샤댐의 엄청난 방류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시 전체가 이렇게 잠겨버린 것입니다. 샨샤댐이 생기기 전 1931년 협곡을 통해 쏟아진 폭우는 양쯔강 유역의 도시 주민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장화의 홍수 피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쯔강 중하류에 위치한 주요 도시인 우한과 난징이 침수되어서 우한 도시 전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이번에 발생한 폭우들은 한국을 피해 중국과 일본에만 길게 띠를 두르면서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폭우는 바로 가뭄과 지반 붕괴 등 또 다른 자연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 샨샤댐은 적은 규모로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3일 밤부터 갑자기 방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추측되는 하류 도시 침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주민들의 트윗은 샨샤댐이 폭발한 것 같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도시들은 전망이 좋은 곳을 찾아서 양쯔강 주변으로 모여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샨샤댐의 방류와 양쯔강의 수위 상승으로 많은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일구로 유명한 중국의 그 도시는 그동안 주민들이 활동했던 모든 지역과 공간들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한의 강변은 양쯔강 하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강변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리고 양쯔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시의 홍수 배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결국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공간이 완전히 잠겨버린 모습은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요. 샨샤댐에서 7일 동안 계속 방류를 하고 있다는 트윗입니다. 처음에는 초당 25,000리터를 방류하다가 지금은 초당 55,000리터를 무자비하게 방류하는 바람에 양쯔강 유역 전체가 침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샨샤댐 하류에 있는 도시들은 다 침수되었고 사람들도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악한 공산당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트윗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일구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해서 도시 기능과 주민들의 삶이 마비되었던 그 도시가 다시 샨샤댐의 방류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까르푸 마트와 지하 통로와 순환 도로 등도 다 침수되었으며 소방차까지 꼼짝달싹 하지 못한다고 사진들을 쭉 올렸습니다. 특히 나누 공원과 대학 병원의 입구 도로가 마비가 되면서 병원 내부 도로 전체가 강이되었다고 현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샨샤댐이 7일째 방류를 하면서 하류 도시들이 다 침수가 되었다면서 초당 55,000리터를 방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억 8천만 톤의 물과 하루에 432억 톤의 물을 갖다 붓는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서호 호수 전체 용량이 1억 4,292만 톤 정도이니까 샨샤댐에 하루 방류하는 홍수는 300여 개의 서호 호수를 쏟아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트윗은 뒷산을 통해 쏟아지는 폭우들이 아파트 3층 집 창문을 뚫고 쏟아지는 영상입니다. 이 트윗은 샨샤댐은 굳건히 서있다 라는 역설적인 글을 적었는데 400년 된 문화재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샨샤댐은 잘 있다는 식으로 비꼰 내용인 것 같습니다. 7월 6일에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큰 슬픔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샨샤댐이 변형되었다. 곧 붕괴가 될 것이다. 라는 트윗과 유튜브 영상이 다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7월 초에 이미 중국 당국이 이미 샨샤댐이 붕괴되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충칭시 등 주변 도시에 내부적인 대피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은 국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홍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언제든지 주변 댐들을 통보도 없이 방류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중국 주민들은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일본도 상황이 좋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만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다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네요. 이 와중에 상해에서 1000km 떨어진 곳까지 라는 트윗을 올린 트위터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홍수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똑같이 폭우 피해를 집중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죠.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 중국과 일본 주민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라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큰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와 태양광을 사용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광 솔루션 큐엄을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큐셀은 실리콘 기반의 1세대 태양전지 시장에서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브랜드 기술력, 품질 등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퀀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2011년 퀀텀 기술로 다결정세 효율 세계 1위에 올랐고, 2015년에는 다결정 모듈 효율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인 중코솔라, 트라나솔라, 캐나디안솔라, 통해솔라 등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지만, 하나큐셀은 그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큐셀은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도 태양광 모듈 시장 1위에 올라섰습니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3.6%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하나큐셀은 독일의 태양광 기업인 헤케르트 솔라와 아이비 솔라를 제친 성과이기에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하나큐셀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결합한 주택용 에너지 토탈 솔루션 큐엄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큐파트너를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도 독일 태양광 시장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지역에서만 640개 파트너사가 하나큐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고객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큐셀은 영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도 2년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큐셀의 시장 점유율은 13.6%로 전년보다 3.8%포인트 상승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 이 성과는 중국의 JS솔라, 일본 샤프, 중국 잉리, 캐나디안 솔라 등을 제친 성과였습니다. 하나큐셀은 지난해 10월 런던시에서 진행하는 주택용 태양광 프로젝트인 솔라투게더 런던에 1.5메가와트 규모의 고출력 제품인 큐피트 듀오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큐셀은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태양광 시장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일본 내 해외 태양광 회사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2018년에는 외국계 기업 최초로 일본의 가상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상발전소 사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집중식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난 보건 능력이 뛰어난 분산형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큐셀은 일본 국민들에게 주택용 시장 선호도 1위를 지켜오며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외산 제품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이 같은 성과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큐셀은 일본의 파나소닉, 샤프, 교세라, 솔라 프론티어 등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일본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큐셀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일본 내 점유율 1위로 완벽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유럽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하나큐셀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은 네 번째 생산기지로 미국 조지아주의 하나큐셀 북미 태양광 발전 모듈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약 3만 평방제곱미터 용지에 건설한 이 공장은 연간 1.7기가와트 규모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페이스북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을 납품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에 있는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뱅크소프트 스테이션 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큐셀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35만 개 모듈 전부를 납품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로 뉴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 등도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가장 경쟁력 있는 하나큐셀에게 태양광을 맡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앞으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2010년 중국 솔라폰 파워 홀딩스를, 2012년에는 세계적 태양광 업체인 독일 큐셀을 각각 인수 합병하면서 하나큐셀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독일 큐셀은 한때는 독일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태양광 기업으로 BMW 등의 버금가는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했었지만 2012년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재빨리 100여 명에 이르는 큐셀 인수 추진팀을 꾸렸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를 최대 555억 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인수하여 큐셀에 250여 명에 이르는 훌륭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인수한 지 1년 만에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 관점의 미래 신사업으로 태양광 산업을 주목했고 과감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하나큐셀과 하나솔라원이 하나큐셀로 통합했고, 2018년에는 하나큐셀과 하나첨단 소재가 합병하면서 태양광 분야를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화학과 태양광 소재 사업을 한데 모아 하나솔루션을 출범시켰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동안 모듈 유지였던 태양광 부문 사업 구조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나큐셀의 성공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빠른 결정과 집중력은 그 어느 나라 기업도 따라오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